자, 만약에 중동에서 이란이 관련된 큰 분쟁이 터진다면 과연 우리 경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파급 효과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단기, 장기,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각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분쟁의 파급 효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거기서 끝나질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처럼 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유가입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딱 터지면 곧바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죠. 그럼 유가가 치솟고요. 이건 바로 전 세계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당연히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맨 끝에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대한 도미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냐.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마느냐. 이 몇 가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그려보죠. 가장 긍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단기 충격 시나리오. 분쟁이 터지긴 했지만 다행히 한 달 안에 빠르게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짧게 끝나면요. 시장의 반응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엔 당연히 헉 하고 놀라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겠죠. 하지만 곧 금방 끝나겠네 하는 안도감이 퍼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이른바 V자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포가 아주 잠깐 시장을 지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요. 한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꽤 아픈 조정이긴 하지만 시장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뭐랄까,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단기 충격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이제 에너지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도 어느 정도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맷집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해야 하는 나라죠. 그러니 똑같은 충격이라도 훨씬 더 아프게, 더 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복 속도도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부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만약 분쟁이 한 달이 아니라 서너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 장기 소모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V자 반등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높은 유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몇 달씩 계속되니까요. 이건 경제 전반에 독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이익이 줄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약세장, 즉 베어마켓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이겠지 하던 분위기가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로 바뀌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아시죠?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우, 바로 블랙스완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정말 낮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죠.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2단계에 이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실업률은 치솟는데 유가 폭등 때문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경기를 살리자고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중앙은행 입장에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40% 이상, 코스피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고요. 유가는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니라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겪었던 것과 같은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직격탄이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넘어가는 상황. 이건 거의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인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시나리오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무서워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투자자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시장의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대표적인 방어 자산들입니다. 달러나 현금, 금,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에너지나 방산 관련 주식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나 방산 섹터처럼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곳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위기가 정점을 지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쯤이면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던 우량 기술주나 성장주들을 정말 싼 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생은 대부분 시장의 매수 기회였다. 이게 참 역설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투매할게. 바로 그 지점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진입 시점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자, 여기 걸프전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이 16%나 급락했죠. 정말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됐죠? 저점 대비 25%나 회복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전쟁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 일단 그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놀라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위기의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변동성을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